지난달 2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대책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노년층 그 무료 이용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좀 제한하는 거 어떠냐, 이거 분산시킬 방법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새로 처음 나온 주제는 아닙니다, 이 주제가.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여러 가지 또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누가 이걸 가지고 방울을 딱 달기가 쉽지 않은 좀 그런 주제였었죠. 지난 2024년 총선 때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꺼내서 그때 그 비판을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가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를 공약을 했었거든요. 기본 맥락이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과 좀 맥이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갈라치기 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 주제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기 전부터 쭉 사실은 정치권에 그 누가 나서서 이렇게 막 부르짖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 주제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지만 좀 나서서 얘기하기는 껄끄러운 주제. 그 하나가 바로 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문제였죠. 그 문제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2024년에 제기를 했다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 문제가 한 2년 만에 다시 이제 나온 거죠. 약간 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 맥락은 비슷한 그러한 맥락입니다. 출퇴근 시간 이용객 중에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 출퇴근 시간이라면은 7시부터 9시 오전에 저녁 시간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이 무임승차의 비중이 8.3%입니다. 8.3%.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 무임승차 하면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있고 또 장애인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무임승차의 거의 85% 정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흐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비교해 봤을 때 2021년에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 1억 7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분들이. 이게 2025년에 5년 만에 2억 4천만 명 정도로 늘었거든요. 42% 정도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겠죠.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이 고령화의 흐름, 이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운영사들의 적자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이 운영사 각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그 지하철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용객 중에 무료로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겠죠. 지난해 봤을 때 도시철도 지하철 전체 운영사들의 손실액 한 7,8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손실액이. 이게 서울만 보면요, 5년 전 비교해 보면 2021년에 2,700억 정도였습니다. 무임소송으로 인한 손실이. 2025년에는 이것이 한 4,480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61%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61% 늘고 이용객은 42% 늘고 이렇게 약간 이제 어르신 이용객들은
어르신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또 적자도 늘어난 이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무임승차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생긴 게 1980년대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인데 82년, 84년 요때쯤 생겼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평균 연령이 65.6세였습니다. 평균 연령이. 그리고 65세 이상의 그 이용 인구도 한 4%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균 연령이 83.7세이고 14.6%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의 그 나이의 기준을 현재 65세인데 이걸 70세로 뭐 올리자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이 이용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좀 조정하자. 이렇게 출퇴근 혼잡한 시간에는 돈을 받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령화, 두 번째는 이 지하철 운영사들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 세 번째는 일종의 뭐 정신건강, 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뭐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여러분도 이제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 많을 텐데 출퇴근 시간대 뭐 굉장히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빡빡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주는 어떤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일단 뭐 꽉 사람들 이렇게 찐 속에서 출퇴근하다 보면 아무래도 몸도 지치고 스트레스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걸 좀 개선을 해보자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혼잡도 150%대입니다. 혼잡도 100%면 그냥 꽉 찬 상태가 100%입니다. 혼잡도 150%면 이제 뭐 꽉 찬 상태에서 서로 막 이렇게 밀착도가 더 올라간 이런 상태겠죠. 8호선의 경우에는 160%에 육박합니다. 보통 이제 150%가 넘으면 몸이 꽉 이렇게 밀착된 상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2호선과 8호선이 이렇게 혼잡도가 큰 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이런 걸로도 작용하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좀 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이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꽤 뭐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왜 안 됐을까요?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용기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팔을 걷어붙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넘어갔던 겁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 표가 있는 거죠. 표. 어르신들, 노인단체들의 반발. 야, 공짜로 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보고 돈 내래.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공짜로 뭘 주다가 돈 내라고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 고령화 추세가 점점 커지고 적자가 정말 운영사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다 보니까 더는 이 문제를 좀 미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점점 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2023년도에 고령층의 피크 시간 무임승차를 제한할 경우에 혼잡도가 9.5% 감소할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국회 등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2년 전입니다. 2023년의 일인데 국토부가 연구를 해보니까
오전 8시, 9시, 오후 6시, 7시 요 시간대 고령자 공익 서비스 이용을 제한을 하게 되면 7.7%에서 9.5%가량의 혼잡도 개선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보고서가 2023년 5월에 완성이 돼서 국회 등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 노인 무임승차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다라는 연구 결과가 3년 전에 이미 나왔던 거죠. 하지만 뭐 어떤 그에 따른 개선 움직임이 실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 또 뭐 서울교통공사 여러 가지 또 노인 단체들 등등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과제다라는 측면도 되겠죠. 무임승차를 꼭 비용 측면에서 봐야 되냐라고 반론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무임승차라는 부분이 어떤 적자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무임승차라는 게 꼭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떤 마이너스라고만 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복지 측면인데요. 이게 이제 복지부랑도 관련이 돼 있겠죠. 이렇게 어르신들에 대한 무임승차를 함으로써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률 이런 게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이에 따른 의료비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이게 2020년 서울연구원에서 낸 어떤 조사 결과에 보면은 사회적 편익이 연간 약 3,650억에 달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이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지하철 무임 승차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로만 딱 국한해서 볼 문제는 아니고 어떤 복지의 문제도 봐야 되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 또 전체적인 어떤 이 고령화의 흐름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어쨌든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도 뭔가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제가 보기에는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철도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게 뭐 적자가 워낙 많이 이제 누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 이걸 보전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과 노사가 협력해서 무임소송 손실 국비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해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국회나 정당들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 손해는 운영기관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실액을 그럼 국가가 보전해달라. 그 법을 그렇게 바꿔달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